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의 차이와 역할, 또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참고한 자료는 유튜브 샘물 스튜디오, 또 진진아트,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었던 리사 모스코니가 지었던 홍익출판사의 브레인푸드 이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비타민과 미네랄의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하고 이제 미네랄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가 주요 영양소라고 그러죠. 또는 대량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해서 소량 영양소, 이제 작으니까 소량 영양소, 그리고 또 미량 영양소라고 말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죠. 자, 비타민과 미네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타민은 동물이나 식물이 체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기물질입니다. 자, 미네랄은 동물이나 식물이 만들어낼 수 없는 무기물질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서 가장 작은 입자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원자죠. 분자는 원자가 2개나 3개나 뭐 또 여러 개가 모여서 이제 이루어진 단위를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물의 분자는 우리가 H2O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수소 2개와 또 산소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물 분자가 바로 H2O죠. 자, H2O는 수소 2개, 산소 1개로 이제 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타민은 분자이고 더 분해될 수 있고 또 쪼개질 수 있다, 이런 뜻을 이제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유기화학식은 이제 여러 개의 원소가 이제 결합된 그런 조직인데요. 그래서 더 분해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요리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변형되고 또 오래 보관하거나 이제 공기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파괴될 수 있죠.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은 무기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교했을 때 비타민은 굉장히 불안정적이라면 미네랄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더 쪼갤 수 없으니까 이제 원자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거나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미네랄은 이제 뜨거운 물에 이렇게 가해를 하면 이게 파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원소가 이제 바로 미네랄인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이거 다 배우셨죠. 식물이나 동물의 몸에서 합성도 되지 않고 이게 광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모도 되지 않는 그런 거죠. 자, 자기 역할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이나 대변 또는 땀으로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것이 자, 바로 이 미네랄이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을 보면, 비타민은 인체 구성 성분이 이제 아니에요. 근데, 미네랄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구성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슘은 우리 치아나 뼈 이런 것들의 주요 구성하는 주성분이죠. 이는 우리 피부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는 이제 물질이고, 이는 이제 미네랄이죠. 자,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되고 또 심장병이 생기고 뇌졸중이 생기고 뭐 뇌경색이라든지 시력감퇴, 녹내장, 백내장, 자, 이런 것까지 암까지 다 생기게 되는데,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자, 피부, 눈, 손톱, 발톱, 머리카락, 또 뼈, 근육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하고는 이제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은 절대 인체 구성 성분이 될 수 없지만 미네랄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구성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비타민이 미네랄하고 이제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은 3대 영양소의 대사를 돕는 조효소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효소가 이제 우리 생명 활동의 모든 영역에 이제 관여하고 또 이 효소가 없으면 우리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이 효소는 자기 혼자서 일을 하는 효소도 있고 또 자기 혼자서 일을 못하면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효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효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조효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자, 효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자기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은 효소가 없으면 또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죠.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그 생명 활동을 이렇게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이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 미네랄은 인체 구성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뼈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또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고 또 칼륨은 세포 안에 체액을 유지하고 또 나트륨은 세포 밖에 체액을 유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역할들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같이 이제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한 역할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이것이 우리 몸에 이제 흡수되어서 에너지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에서 이제 이것을 태우는데 이런 과정에서 효소나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을 제대로 태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성분이 우리 세포 속에 다 들어왔는데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없으면 이것들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내지 못하니까 많이 먹어도 에너지가 없어서 기운이 없고 또 쉽게 배가 고프고 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이렇게 축적되기 때문에 살이 이제 굉장히 찌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히 공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타민도 제대로 먹고 미네랄을 제대로 먹으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건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비타민이죠. 그래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D, E, K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은 수용성, 지용성으로 나눠진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 종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타민에 관해서는 따로 이제 이 종류들을 다 다시 이제 좀 풀어주는, 그런, 그 학습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차이점을 그리고 역할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네랄은 이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의 양이 하루에 100mg 이상이면 대량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또 100mg 이하면 미량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다량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황 이런 것 등이 있고요. 또 미량 미네랄은 철, 아연, 구리, 요드, 셀레늄, 크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미네랄은 광물질이기 때문에 가열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또 우리 몸에서 소모도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미네랄을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비타민, 미네랄 결핍 상태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많은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 발육이 더뎌지고 질병에 취약해져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입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잘 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미네랄이 비타민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이 미네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타민이 부족하면 미네랄이 비타민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이 절대로 미네랄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네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미네랄을 꼭 날마다 이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이제 우리 보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브레인푸드 할 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그 비타민이 이제 많은 식품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고, 미네랄이 많은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아셔야 음식 먹을 때 좀 이렇게 생각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이제 B군들이죠. 비타민 B군은 기억과 학습에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이제 비타민 B에 많이 들어있는데,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콜린, 즉 비타민 B가 이제 필요한데,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필요한 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이제 부족하면 치매가 걸린다든지 이제 뇌 발달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뇌의 아세틸콜린의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이제 콜린을 가장 많이 포함한 식품이 뭐냐? 그러면 콜린이 가장 많은 것은 계란 노른자라고 그럽니다. 이 달걀 노른자만큼 이제 콜린을 많이 포함한 게 없기 때문에 계란은 이제 꼭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란 외에도 어란이나 우리 생선 날들 있죠. 그 다음에 생선, 간, 신장, 뇌, 심장. 그리고 이제 우리 고기를 사면 이제 그 육류의 그 부산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도 비타민 B가 많다고 그러고요. 표고버섯에서도 많고, 밀배아에서도 많고, 키노아라는 이제 밀이 있죠. 이거하고 또 땅콩, 아몬드에 비타민 B가 많기 때문에 뇌 발달과 기억과 이 학습에 필요한 영양을 우리가 보충하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6는 뇌 활동에 이제 마스터 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타민 B6가 이제 필요한데, 뇌는 비타민 B6의 도움 없이는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절대 생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축색돌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었잖아요. 엔돌핀, 도파민, 뭐 세로토닌, 옥시토신, 뭐 이제 이런 거 한 50가지 이제 그 호르몬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타민 B6이기 때문에 비타민 B6의 섭취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삼고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6는 매일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비타민 B6는 다양한 천연식품에서 이제 섭취할 수 있는데요. 최고 공급원이 뭐냐면 해바라기씨 또 피스타치오가 굉장히 비타민 B6가 많다고 그러니까 씨드 종류 이제 이런 것들이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생선 중에도 이제 정어리가 그렇게 우리 뇌 발달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어리 또 그 조개 종류 있죠. 그 다음에 닭고기, 칠면조고기, 또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 육류 부산물들 앞에서 난 뭐 간이나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비타민 B6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아보카도, 녹색잎 채소, 양배추, 바나나, 밀교, 밀배와 같은 이 통곡물이 굉장히 비타민 B6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음식들을 이제 잘 드셔야 된다는 거. 사진으로 이제 잘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소 가운데서도 마늘이 비타민 6가 놀랄 정도로 풍부한 식품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김치를 먹으니까 마늘을 꼭 넣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B6가 마늘은 아주 좋은 식품이다. 마늘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00g이 조금 넘는 마늘에는 하루에 필요한 섭취량을 모두 충족하는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마늘 100g을 이제 먹으면 뭐 구워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그 반찬해서 먹든지 드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B6를 이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영양가가 더 풍부한 형태인 이제 꿀이죠. 그 중에도 로얄 젤리가 비타민 B6가 굉장히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로얄 젤리를 이제 먹는 것이 두뇌 발달에 좋다고 그런 거죠. 로얄 젤리는 천년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요거트 위에 이제 이 꿀을 뿌려 먹거나 치아씨와 이제 같이 이런 시드 종류 또 이제 으깬 파스타치오 이제 여기에 같이 이제 꿀을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완벽한 세로토닌을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는 좋은 간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나 머리를 많이 이제 그 두뇌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비타민 B6 이런 식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좀 이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B12인데, 물론 이제 계란 노른자도 비타민 B12가 많죠. 이 비타민 B12가 하는 일은 세포 분열에 관여하고 DNA, RNA 이제 혈액을 형성하고 또 신경 조직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정상 발육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동물의 내장, 또 근육, 어패류, 또 유제품, 또 동물성 식품에 이제 존재하고 또 뭐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다 이제 비타민 B12가 없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결핍하기 쉬운 그 식품이 바로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류도 그 야채를 가장 많이 먹고 육류를 이제 조금 작게 먹으면 되는데 전혀 먹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이제 결핍되기 쉽기 때문에 이제 두뇌 발달에는 그만큼 또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비타민이 많은 식품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물론 여기서 비타민 D나 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비타민 A, D 그 다음에 E, K 뭐 이런 거는 이제 제대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뇌 발달하고 아주 이제 관련이 있는 비타민 B군만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런 식품들이 두뇌 발달 또 그 치매와 관련해서 이제 좋은 식품인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보면 이제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그네슘이 이제 부족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눈꺼풀이 막 떨리고 그럼 이제 잘 못 먹었다고 생각될 때 눈이 떨리고 막 심한 이제 신경을 쓰면 이제 눈가가 이렇게 떨리고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뭐 한 번씩은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눈꺼풀이 떨리고 신경이 예민하고 또 근경련 또 근육마비 저림 또 눈 밑에 떨리는 거, 또 얼굴에 통제할 수 없는 경련,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안면틱도 이제 일어나고, 뭐 이런 현상은, 근육신경 증상이 나타나면, 마그네슘의 결핍이다. 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 이제 몸속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탄산음료, 또 정제당류, 카페인, 술, 자, 이런 섭취를 해서, 콩팥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다 이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빠져나가게 하는 주, 범인이 뭐냐면, 술, 카페인, 뭐, 그 너무 단 거 있잖아요.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몸속에 있는 마그네슘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미네랄인데, 미네랄이 이제 소변이나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땀, 수분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결핍을 이제 굉장히 결핍이 쉬운 것이 이제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의 요구량을 증가시켜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이제 이 마그네슘이 결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불안하다든지 과민 반응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깊이 잠자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족한 상태가 이 지속되면 이 마그네슘이 계속 이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바로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그 녹황색 채소 있죠. 잎이 푸른 그런 채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 채소들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잎이 푸른 그런 채소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연인데 이 아연은 우울하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우울하고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울증을 겪을 확률도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연은 기억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두뇌 부분인 그 해마상 윤기의 이 작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그 동물에 내에서 편도도 있고 해마가 있잖아요. 동물의 자체에서 이제 그 우리 감각을 다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시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한 이런 센터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시상 하부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격성 같은 이런 걸 잘 기억하는 이제 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해마가 이제 거의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마 이 작동이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아연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제 아연이 부족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연은 칼슘과 마찬가지로 또 지방산이 세포막에 제대로 착지하도록 이제 하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데 아연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뭐 그 50개 호르몬인데 그것이 축색돌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제 방출을 시켜야 그것은 이제 전기가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상돌기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아연이라는 것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연이라는 것은 이제 미네랄이죠. 그러니까 이 아연의 미네랄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력을 보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연이 부족하면 힘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힘이 나는 그런 식품을 먹고 싶다, 음식 먹고 싶다 그러면 붉은색 살코기나 또 그 오이스터 굴을 먹는 것이 굉장히 좋다. 여기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칼슘인데,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분 쥐가 잘 납니다. 또 칼슘이 부족하면, 그 다리 저림 뭐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또 만성적으로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 모발에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해지고, 손톱, 발톱 이 끝부분이 이제 잘 갈라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칼슘은 미네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뼈도 이제 칼슘이 필요하지만 혈액과 조직에도 이제 다 이게 칼슘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 수축 또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칼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품을 이제 과도하게 먹거나 또 음주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 칼슘이 부족하고 또 음주하고 카페인이 많이 들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라든지 멸치, 브로콜리, 시금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슘을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 미네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간인데, 이 망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망간이나 미네랄이 이제 도대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먼저, 망간이 부족하면, 우리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났는데 너무 이제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망간이 부족하거나 너무 이제 피로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망간은 다른 영양소가 에너지를 생성하고 또 몸속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데 망간이 부족한 상태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 동맥경화라든지 귀에 그 이명 있죠. 이명 들리는 거 또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물을 이제 우리가 다 충족을 하려 그러면 호두나 자시나 땅콩 같은 견과류에 이제 망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너처 종류들을 이렇게 먹으면 좀 이렇게 덜 필요하고 에너지가 좀 생기잖아요. 그건 이제 망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이 있는데 크롬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크롬이 부족하면 갑자기 어지럽고 핑 돌리는 것 같고 손발이 이제 떨리고 또 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크롬이 부족하면 저혈당과 비슷한 증세를 겪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이 농도를 낮춰서 이 크롬이 이제 부족하면 동맥경화라든지 복부 비만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 크롬을 먹으면 동맥경화도 잘 안 걸리고 복부 비만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흰 쌀밥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크롬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미밥이나 통곡물로 지은 그런 곡물밥이 있죠.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롬 보충을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칼륨인데 이 칼륨이 부족하면 이제 근육의 그 경련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칼륨은 이제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당연히 수분이 많은 곳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이제 배출해서 몸속 수분의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 또 혈압, 심박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혈중 칼륨이 심하게 부족하게 되면 하지마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소변을 통해서 이제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저하돼서 혈중 칼륨 농도가 이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쥐가 자주 나고 저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이제 불규칙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칼륨이 작은 그 미네랄이지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칼륨이 많은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바나나, 이제 토마토, 아보카도, 수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분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곳에서 이제 칼륨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뭐 이걸 꼭 먹어야 되냐 너무 이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대부분 나트륨이 사람들은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으면 당연히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그 혈증이 일어나면 구토라든지 설사, 또 과도한 발한, 이뇨제 등으로 수분이 부족하거나 신부전, 또 간경화, 신부전이 이제 있어서 수분이 이제 과다할 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정상 상태에서도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량은 정상인데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되었다면 부신기능 부전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거나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수분을 너무 이제 많이 섭취하면 혈액에 있는 나트륨이 그만큼 이제 빠지니까 이것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노인과 여성에게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거나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쨌든 이것은 나트륨이 이제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나트륨 혈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평소 건강한 사람은 뭐 이런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마라톤을 한다든지 심한 그 땀을 흘리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하고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급성 저나트륨 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포함된 이제 음료수를 마시거나 또 고혈압이 없는 사람은 적당하게 소금을 섭취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미네랄 워터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기 중요한 미네랄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식품에서 다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타민은 그러면 어떤 것이고 미네랄은 어떤 것인지 거의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미네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강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네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먹는 물이 미네랄 워터잖아요. 미네랄 워터. 그래서 이 미네랄 워터를 왜 먹어야 되느냐? 반드시 물을 통해서 먹거나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이제 이렇게 몸속에 풍부하게 있으면 그만큼 이제 질병을 앓을 염려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 워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의 병원에 잘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앞에 열거한 이런 병들을 다 예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미네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